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내년 예산 심사로 지역마다 분주한 한 주입니다. 서울은 교육도 비상입니다. 서울 학생들의 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11년 만에 시의회가 조례 폐지안을 상정했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상임위 표결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첫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말이 끝난 후 18일과 19일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를 막겠다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부터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민 9만 7천여 명이 발의한 학생인권 조례가 11년 만에 서울시 의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를 토대로 학교에 체벌이 근절되고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는 등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권이 상생하는 데는 인권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부족한 학교 현실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 논리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족하며 올바른 솔루션도 아닙니다. 학생인권이 무너지면 학교 공동체는 다시 상처를 입습니다. 일방적인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지난 3월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주민 발의 청구가 시의회에 제출되면서 찬반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논란 끝에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조례 폐지 안건이 상정돼 오는 19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교육부가 발의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유사 조례안을 내놨지만 교육청은 학생인권 보호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어떤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민원을 대응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생인권대나 오호간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들어있지 않아서 저희들은 이것이 학생인권을 대체하는 조례는 될 수 없는 거고요. 학생인권 조례 유지를 호소한 조희연 교육감은 곧바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에게 학생인권 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알리고자 8일 동안 출근 시간 지하철 역사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 날씨에 연말 모임이 많은 12월이다 보니 성폭력이나 강력 범죄 등의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자동 신고 기능을 갖춘 휴대용 비상벨을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달부터 보급에 나섭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취한 남성이 거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데이트 폭력 사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무참히 살해한 노원구 스토킹 살인 사건.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 자료를 보면 국내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였지만 2021년 32,080건으로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에서 안심할 수 없는 범죄 취약계층. 지난달 휴대용 SOS 지킴이 10,000세트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현장 시연에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달려오게 되겠죠. 그게 아마 평균적으로 한 4분 30초 정도 걸릴 거라고 합니다. 위험 상황에서 휴대용 비상벨을 당기면 120데시벨 수준의 경고음이 울리고 미리 설정한 지인 5명에게 비상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안심세트 지킴이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는 안심 물품을 지원하고 경찰은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를 선정해 보급합니다.
안심세트 지킴이는 이달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지급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자치구 소식입니다. 중구 신당 10구역은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해서 해제를 오가며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지난 6월 다시 지구 지정이 되면서 올해가 가기 전 조합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 신당 10구역은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간 갈등으로 2015년 해제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조합 직접 설립제도 도입 동의율 75%를 달성했고 지난 6월에는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제된 지 8년 만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단 36일 만에 달성해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 구성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조합 인가 절차를 마치게 되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가운데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 설립은 최초 사례입니다. 노후 주거지역으로 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한 골목들도 많고 또 공동 화장실을 쓰거나 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들이 있었는데 도심의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함으로써 직주 근접의 주거 형태를 형성할 수 있고 도시에 새로운 주거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당 10구역은 총 면적 63,893제곱미터로 1,423세대가 공급됩니다. 최고 35층 규모로 17개 동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조합 인가가 나면 이후 사업 승인 인가와 이주 철거가 이루어지며 오는 2026년에 착공해 2030년에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올해 안에 신당 10구역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에 대한 공공지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추운 겨울 날씨에 길을 걷다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어렵게 모은 폐지를 팔기 위해 고물상으로 가는데 차량이 다니는 큰 길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환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출근 시간 서울의 한 사거리. 손수레에 폐지를 한가득 실은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들. 하지만 최단거리를 이용하기 위해 곧장 차도로 향합니다. 직진과 유턴, 우회전이 겹치는 장소. 금세 차량들과 뒤엉켜 버립니다. 꽉 찬 수레는 200kg 정도라 무게에 눌려 빨리 비켜줄 수도 없습니다. 200kg 이상 실으면 한번 쉬었다 와야 되니까 위험하지. 내가 미처 못 볼 때 나 이거 없는 줄 알고 이쪽 보고 저쪽 보다가 이쪽에서 오니까 배란간에 오니까 그때는 깜짝 놀래 서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차도 위 고개 운전은 일상입니다. 위험한 줄 알지만 당장 고를 수 있는 차선책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차량들과 뒤엉키면서까지 폐지를 팔러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서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반경 2km 안에 고물상이 단 한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지 줍는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9명, 2달에 1명꼴로 숨졌습니다. 대안이 없을까? 해당 사거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폐지 운반을 지자체가 대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쉽게 말해 동네마다 소규모로 구역을 정해서 이동 거점형 고물상을 행정 서비스로 운영하자는 건데 구청에서 이 제안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불편하게 안전스럽지 않게 위험하게 이렇게 다니시는 거를 우리 사회가 이것을 그냥 계속 저분들이 사적 영역이고 저분들 먹고 살게 저러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냅둬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메마른 사회가 되는 거고 그 정도도 해결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 서대문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돼야 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그동안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기본권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 대안들을 열어놓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중구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헬스케어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 체력 단련은 물론 전용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를 헬스 기구에 대면 어르신의 근력을 측정해 대상에 맞는 운동량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통 안에 물 회전을 활용한 로잉 머신은 근력이 약한 어르신도 쉽게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공공 목욕탕이 기다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목욕탕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요. 수조의 높이는 보통은 90cm인데 이렇게 60cm로 턱을 낮췄습니다. 목욕을 하는 장소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탈의실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고용된 안전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핍니다. 중구가 신당동에 어르신 헬스케어 센터를 건립해 운영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목욕 시설이 아니라 여기서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도 좀 하고 또 모여서 담수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욕탕과 건강증진실의 하루 이용료는 1,000원. 특히 목욕탕은 하루 4회로 나눠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회차당 이용 가능 인원은 12명으로 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내년부터 정상 운영하게 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소한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지역의 이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아닌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정책과 또 지역 사업을 홍보하는 구민기자단 위촉 소식인데요. 네,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네, 도봉구를 담당하는 김민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도봉구 통신원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 지역의 홍보 역할이 도봉구민기자단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인 제1회 도봉구 구민기자단 위촉 소식을 취재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8일 도봉구청 16층 자운봉홀에서는 제1회 도봉구 구민기자단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도봉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첫 시도하는 구민기자단 위촉식에는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델 부분과 기자 부분으로 나뉘어서 구청장님께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10월 도봉구 기자단을 공개 모집한 후에 1차 서류 심사를 거쳐서 2차 면접 시험 결과 최종 합격자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시니어의 모델과 기자, 그리고 중복자를 포함해서 총 40명이 구민기자단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민기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구민기자단은 구정 홍보물을 위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구를 대표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모델들은 홍보물을 성격에 맞게 연령층이 비정기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기자들은 매월 25일 발간되는 구정 소식지인 도봉뉴스에 원고와 관련된 사진들을 게재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이 도봉구 구민기자단으로 뽑힌 어린이부터 또 시니어까지 전 연령대의 활약이 기대되는데 네, 이분들의 소감도 담아보셨다고요? 네, 다양한 소감들을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도봉구가 발전할 것 같다. 도봉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같이 하게 될 시간들이 기대된다.
구를 잘 표현하겠다 등 다양한 연령층이 여러 소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기자 성인 부분에 뽑히신 분과 모델과 기자 두 부분에 모두 선정된 중복자가 2명 있었는데요. 그중에 어린이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재입니다. 저는 도봉구에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취재하는 기자와 모델이 열심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현 통신원께서도 첫 도봉 구민 기자단으로 선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바쁘실 텐데 끝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린이들이 되게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갖고 있었고 어른들은 기대감이 가득한 얼굴들이었거든요. 제1회 도봉구 구민 기자단, 영광스럽게도 제가 모델과 기자 중복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봉구의 다양한 소식을 잘 표현하는 참신한 해석가가 되어서 다각도로 바라보고 노력하는 모델과 기자로 활동하겠습니다. 네, 물론 BTV의 주민통신원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와 또 주민 참여를 위해 기획된 도봉 구민기자단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능동적인 교육 소식 학부모 수첩입니다. 요즘 학생들 아침밥을 얼마나 먹고 학교 생활을 할까요? 대부분의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침밥을 먹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영미 학부모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아침밥을 거르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 그 시작을 아침밥과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침밥 먹는 캠페인을 진행 중인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 이렇게 아침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침밥을 제공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감사하죠. 저희 때문에 아침 일찍 오셔갖고 이렇게 아침 준비해 주시고 하니까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먹고 싶은 재료 있거든요. 그 재료를 저기 뒤에 게시판에 써가지고 다 원하는 거 사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재료나 아니면 또 소스 이런 것도 잘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 진행과 아침밥까지 제공하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적이고 그런데 의외로 아침밥을 안 먹고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아침밥을 안 먹으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자꾸 잠자는 학생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아침밥 먹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밥 먹기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재학생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아침밥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저 또한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아침에 이렇게 간편식이라든지 자기들이 따끈한 한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밥 정도 볶음밥이나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저도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적어주고 하면 아이들 의견 받아서 저희가 장을 보고 하는데 주말마다 장 보러 갈 때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아이들이 볼 때마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아끼지 않고 저희한테 해주거든요. 그게 저희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침을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뿌듯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지친 모습이 아닌 아침밥을 먹고 조금 더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밥을 못 챙겨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이렇게 챙겨주니까 밥을 먹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수첩의 오영미였습니다. 네, 전국의 지역 채널 기자들의 단체인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가 출범했습니다. 각 회사, 각 지역별로 취재해온 기자들이 더 깊고 더 넓은 지역성과 공공성 구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인데요. 지방 분권 시대에 더 강화된 보도력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처음 출범한 케이블TV. 그 시작과 동시에 지역 채널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30년 가까운 시간,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온 각 케이블TV 방송사, 지역 채널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을 더 깊고 더 넓게 취재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지역 풀뿌리 매체인 지역 케이블TV의 공적 역할과 책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인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고 책임 있는 취재 보도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한국 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 출범을 공식 선언한 날, 국회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주제는 지방 분권 시대 지역 채널의 보도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먼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역 채널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얼마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방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또 얼마나 지방민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을 어떻게 송수신하느냐의 차이가 콘텐츠의 차이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의 규제 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규제 편의성 측면에서 설계된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역 채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더 견고하게 유지되고 다양하게 표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한 방송 주체들 간의 협력과 제도적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지역성의 구현 의무를 부여하면서 공적 기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점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여되는 것이죠. 공명하라, 같이 올려야 된다. 하나의 작은 돌멩이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78개의 돌멩이가 한꺼번에 던져진다면 그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30년 가까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케이블TV 방송기자들, 주민과 시청자들에게 더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주말 사이 기온이 영하 10도를 웃돌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가을 날씨였다 다시 추워졌는데요. 네, 12월 마무리까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올해 마무리까지 지역을 잇는 소식을 야무지게 전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